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서 이번 주 인천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쟁점들을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인천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 매립지 문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민선 8기 인천시는 사자협의체 재가동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로 이어지는 이번 국감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대립과 방향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난항을 겪거나 갈등을 이어온 현안들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와 노선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에 대한 인천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역을 앓은 정당 현수막 규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이 밖에 송도 알투 부지를 비롯해 잡음이 일었던 주요 개발 사업이나 제물포 르네상스,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 같은 민선 8기 중점 정책을 두고도 송곳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각종 언론에 보도된 사항 중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아무래도 좀 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된 사항은 다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려줘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면은 해소를 시켜야 되고 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다면 개선시켜 나가야 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서울시와 17일 경기도에 이어 오는 19일 인천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 오류로 인해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인천 지역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현재 시공 중인 지역 신축 아파트 10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와 유사한 설계 오류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아파트 현장을 대상으로 설계 오류 검증 과정에 참여할 전문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확대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 계산, 설계 도서를 확인하고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핵심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였습니다. 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등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려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안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2월 9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요건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아주 환영하고요. 언제든지 저희가 토론하고 자료 제공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역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접경지역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경기 북부지사가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 이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으니 북부 특별자치를 만들면서 북부 개발 대한민국 발전에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걸 딱 짚어주셨어요. 첫 번째가 규제 완화고 두 번째가 투자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경기 북부 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타 지역의 반감을 살 수도 있는 상황.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타 지역과 상생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북부 자치도를 하기 위해서 꼭 지금 넣은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상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 협력 기금에 저희가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비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경기 북부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북 그 북부의 오지보다도 더 오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김동연 도지사의 입장 등도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블록체인 허브 도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경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관련 용역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단계별 실행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블록체인 허브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이 기술과 비용 장벽 없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와 경기도가 노후 건축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원도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재건축 희망 아파트 단지로 부천시와 경기도가 안전진단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주민이 30%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원종동과 소사본동, 괴안동 일대 3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내년에는 7개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민선 8기 공약 시민평가단이 지난 13일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공약 시민평가단은 분인별 토의를 통해 20개의 조정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27일 심층 토론을 거쳐 오는 11월 10일까지 조정 여부 의견을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요. 공약 시민평가단은 공약 조정 의견을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권고하고 부천시는 시민평가단의 의견과 동의를 얻어 공약 사업 이행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더욱 주목받고 있는 종목, 바로 축구입니다. 네, 특히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축구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그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열린 18세 이하 남고부 축구. 이날 결승 진출을 두고 4개 팀이 자웅을 겨뤘습니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영등포 공업고등학교와 경남 창녕고등학교의 준결승 경기. 경기 초반 창녕고가 매섭게 영등포 공고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영등포 공고가 선취점을 따내며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등포 공고는 후반에만 2골을 더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3대 0으로 가장 먼저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앞서 영등포 공고는 지난 2월 백운기와 8월 대통령 금배에 이어 2023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8회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오르면서 올해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이번 결승 진출로 4관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진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인천의 강호 대건고와 올해 부산 울산 지역 최강으로 올라선 울산의 학성고가 맞붙었습니다.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인 대건고는 전반 5분을 남기고 첫 골을 신고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후반에도 골을 기대했지만 뒷심을 발휘한 학성고에게 2골을 내주며 끝내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 2. 학성고의 결승 진출로 준결승전은 마무리됐습니다. 남자 18세 이하 축구 서울 영등포 공고와 울산 학성고의 결승전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광양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김포시의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제228회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4일 동안 열리며 김포시의회는 조례안 7건 등 안건 28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앞서 2차례 부결된 바 있는 김포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 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영숙, 김계순, 김종혁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유영숙 의원은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김포시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김계순 의원은 인하대병원 건립 무산 우려와 관련해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종혁 의원은 김포 골드라인 차기 운영자 선정과 서울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5호선 연장은 김포시 노선안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가 서울시와 건폐장 차량 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어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 노선안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김포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15만 관광 약자를 위해 무장의 관광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당 의견을 제시한 시의원은 6개의 정책 과제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네, 오늘은 해당 시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희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먼저 얼마 전에 관광 약자를 위한 인천시 관광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관광의 기본 권리가 인천시에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천시의 장애인 현황이에요. 현재 인천시에는 총 15만 명의 등록 장애인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지체 장애인이 6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장애인 10분 중 8분이 여행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장애의 정도, 그리고 여행지의 불편함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인천시의 관광 약자를 위한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천시는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를 만들었지만 전담 인력도 없고, 실제로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획이나 예산은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책 과제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한 6가지 정책 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관광진흥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이나 교통복지 등 여러 분야와 연계된 통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무장애 관광의 중앙 집중적 관리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만의 어떤 무장애 관광지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인증 관광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여행 바우처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관광 약자의 여행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로 인천 이지 관광 앱이 장애인들에게도 친화적인지,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는 그들과 소통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무장애 관광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관광 약자들도 여행을 더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이었습니다.